안녕하세요. 전번에 이어서 검정고시 중졸 국어 문제 푸는 요령과 유형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10번까지 해서 화법, 작문, 문법 파트 해드렸고요. 11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는 문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현대문학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소한 지문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중졸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생소한 것보다는 좀 덜 나왔던 부분이 좀 나오지 아예 생소한 거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한번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가 힘들 때에는 이 요령을 조금 파악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문이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제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은이를 보시고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지은이를 보고 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더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모르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목으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김서월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의 작품 같은 거가 노래로 부르기 쉬울 정도로 굉장히 음보율이 3음보라고 해가지고 민요적인 시인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근데 설사 이거는 모르신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제목으로 힌트를 얻자고요. 제목을 보니까 먼 후일이네요. 먼 후일은 지금부터 미래엔 거기 미지의 날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시에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쓰여졌는지 부정적으로 쓰여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면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했어요. 뭐뭐 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if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 미래가 아니죠. 그래서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은 뭐래요?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거긴 뭐죠? 굳이 내가 그 사람 잊었어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속마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잊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과 반어법에 관해서는요. 같은 이제 문법 카테고리에 거기에서 수사법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과 반대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에 리모델링 쫙 하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장난꾸러기 아들이 집 들어간 이사 첫날에 야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속상해서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집 샀다고 축하한다고 시댁에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애지중지한 손주를 혼내는 거를 시부모님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이한테 따로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서는 잘했다 얘기하지만 뭐예요? 꼭 참는 거죠. 그게 진짜 잘했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 간 다음에 가서 얘기하자. 이거를 꾹꾹꾹꾹 참는 거죠. 속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잊지 못했는데 말로는 잊었노라라고 한 거죠. 그쵸?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뭐라고 얘기한대요?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기도 보면 잊었노라 똑같은 말 나오죠.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 역시 반복되어 있죠. 정말 못 잊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 정도 되면 약간 불쌍하다고 느낄 정도네요. 그리고는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잊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먼 훗날. 자, 여기서도 먼 훗날, 저기서도 먼 훗날,
그때는 이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자, 이 시를 읽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떠나님에 대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주제가요. 그리움을 느낀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느낌상 끊어진 거를 음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몇 음보냐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음보예요. 이 삼음보는요, 민요적인 요소가 있는 음보예요. 그래서 김서울은 민요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민요적이냐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하잖아요. 느낌상 끊어지니까 삼음보 되죠. 그래서 김서울 하면 아 민요적인 시인.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남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라고 하거든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성이죠. 그래서 여성적인 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각 연은 이렇게 뭉태기를 연이라고 해요. 행은 줄수를 말하는 거예요. 줄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모두 이행으로 배열하였다. 네, 맞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였다. 만약에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감각적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니에요. 감각에 관련된 문제 매우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법 카테고리를 찾아서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휘 쓰인다? 면, 이전너라. 네, 맞죠. 미래 상황을 가정한다? 그렇죠.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이 시에 여기에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다른 때에는요. 감각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위글에 나타난 주된 정석 안 봐도 알겠죠? 그리움. 기억에 나타나는 표현 방법 안 봐도 알겠죠? 반어법. 제가 이전노라 못 잊었다고 얘기를 했죠. 역시 반어법 하고요. 역설법, 문법 카테고리에서 꼭 찾으셔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4번에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문의 맨 끝을 보시면 뭐예요? 작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 나오죠. 하늘은 말 것만 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맑다가 아니라 말 것만 하니까 뭔가 하늘은 맑은데 내 마음은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감안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항상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제가 요거는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대요. 문기,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나라는 말이 나오나 아니면 거기 뭐죠? 사람 이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3인칭이에요. 요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어요. 또 하나를 지났죠. 또 하나를 지났죠. 걸으면 차차 풀이 죽는데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어머, 돈을 훔쳤나 봐요.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서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한 백심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얘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공원으로 거리를 돌며 해를 보낸다. 집에 선뜻 못 들어가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마루에 이제 집에 가서 걸터 앉았어요.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니 라고 했네요. 숙모하고 숙모하고 같이 사네요. 너 학교에서 이제 오니? 너 혹시 붓장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맨 밑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거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단어는요, 다 설명을 해줘요.
붓장 안에 있는 돈 받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장롱에 돈을 넣어놨는데 돈 받니? 그러니까 문기가 입을 열기도 전에 수모가 이야기를 하죠. 아유, 학교에서도 지금 오는 애가 뭘 알겠니? 그러면서 누군가가 돈을 집어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문기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그리고는 속으로 얘기를 하죠. 갚으면 고만이다, 갚으면 고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이었다. 아래집 들창 밑에서 누군가가 흑흑흑 울고 있어요. 걔는 누구래요? 점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장인물 나오죠. 수모 등장인물 아까 이야기했었죠. 수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전해지고 한 거죠. 그러면서 말이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가 이렇게 줄거져 있다는 것은 뒤에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집 주인은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점순이가 도둑의 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쫓겨난 것이죠. 그러면서 훌쩍훌쩍 그 우는 소리만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죠.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뜨다가 그만둔다. 그 돈을 갖기 위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대요. 학교에 갔대요. 첫 시간은 수신. 아까처럼 맨 밑에 보면요. 이거는 도덕 시간을 말해요. 공교의 제목이 뭐래요? 정직이래요. 가뜩이나 내가 돈을 훔쳤는데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정직이래요. 왠지 찔렸겠죠.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선생님은 그냥 의미 없이 문기 얼기를 쳐다보는데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집니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장에 문기는 풀이 없대요. 사람 없는 교실들 버드나무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죠.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뭐래요?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제목 나오죠. 여기에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양심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4번 볼게요. 자,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요. 잘 안 나오는 소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이 나오면요. 좀 어렵다 생각하면요. 문제 출제 유형이 뭐냐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해는 했나 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기는 숙모에게 점수의 잘못을 일러바쳤나요? 아니요.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위에서 나온 거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은 아까 보시면요. 뭐냐면 돈 얘기예요. 숙모가 너 장 안에 있는 돈 받니?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기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돈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적절한 거 찾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아랫방 들창 밑에서 거기 점순이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랫방 들창 밑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들창 밑. 문기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별다른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디귿은 뭐냐면요. 수신 시간, 도덕 시간이라는 뜻이죠. 도덕 시간은 문기와 선생님의 외적 갈등을 강화해요. 싸웠나요? 둘이요? 문기가 선생님한테 혼났나요? 아니죠. 갈등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전히 하늘은 맑고 푸른 것만 하늘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심리적 상황과 대비된다.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만 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가가 나오면 그에 대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가에 대한 속담
가가 뭐였냐면요.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이 쭉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이 전해지는 거죠. 뭐예요? 그쵸?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속담 문제 역시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속담 문제 같은 거는 속담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국어에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 상식 수준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그쵸? 요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 이런 식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서 19번은요. 아까 현대문학, 문학도 두 종류로 나온다고 그랬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나오는데요. 17번에서 19번 문제는 여기서는 고전문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항상 지문의 맨 끝을 뭐라고 그랬죠? 박지원이 나오고 양반전이에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더 이거 풀기가 쉽겠죠. 박지원은요. 조선시대 실학자예요. 이 사람은 양반이기도 하지만 양반을 비판하는 소설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상식을 알고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더욱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전자로 끝났죠? 전자로 끝났다는 건 뭐예요? 고전소설입니다. 제가 문법 파트의 카테고리의 고전소설의 특징을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특징을 알아두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그러면 우선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걸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감사가요.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백성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정선에 갔대요. 감사는 광고, 여기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여기 찾아보라고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나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곡식.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미겠죠. 그쵸? 감사는 광곡의 출력을 조사하다가 몹시 노했대요. 어떤 놈의 양반이 이렇게 많은 광곡을 출렸단 말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당장 그놈의 양반을 가두라고 불효령을 내렸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무슨 수로 천석을 갚는단 말인가? 군수가 그 양반이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요, 그 양반이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차마 가둬두지도 못하고 감사의 서슬퍼런 명령, 영을 거역할 수도 없어 한시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역시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양반 역시 이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밤낮으로 훌쩍훌쩍 울기만 했어요. 자, 등장인물 나온 거 한번 동그라미 칠게요. 감사 나왔고요. 군수 나왔고요. 주인공인 양반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돈이 어디 있어요? 훌쩍훌쩍 울기만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네요. 이 꼬락서리를 보자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가 나온다는 거는 뒤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글만 읽더니 이제는 관가에서 꼬다 먹은 곡식도 못 갚는 거를 양반 하더니 참으로 닦어. 그놈의 양반이란 것이 한 푼 값어치도 안 나간단 말이요. 지금 은근히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거 뭔가 양반은 비판하고 있네. 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아유, 그놈의 양반이라는 것이 값어치도 안 되고 평생 일들하고 곡식도 못 갖고 한마디로 뭐예요? 양반의 무능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근데 그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양반이 곧 부착해가는 것을 듣고 식구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죠. 양반이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하게 대접받고 떵떵거리면서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천한 대접만 받으니 말 한번 거들먹거리며 타보지도 못하고 양반만 보면 저절로 키가 죽어 굽실굽실굽실거리면서 섬돌. 이것도 이쪽 체크하시면 되죠. 층계네요. 아래 엎드려 절하고 늘 코를 땅바닥대고 엉금엉금 기어야 하니 참으로 더러운 일이야. 이제 저 건너지 양반, 건너지 양반은 아까 주인공 양반을 말하겠죠. 강곡을 갚지 못해서 붙잡혀 가게 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그 자리를 한번 사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간 줄거리 나오죠.
부자는 양반의 광곡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드디어 샀네요. 군수는 양반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담은 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부자는 양반이 되면 지킬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증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군수가 두 번째 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자, 읽어보면 좀 한심해요. 하늘의 백성이 낼제 사농공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는 선비, 농은 농부, 그 다음에 공은 공장,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상은 상인들을 말해요. 네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그중 가장 으뜸이 뭐래요? 선비사자의 사래요. 양반이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점이 좋은지 볼게요. 양반은 몸소 농사 짓지 않고 장사도 안 하고요. 조금만 글을 읽으면요.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가 된대요. 문과에 급제하면요. 홍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종의 증서예요. 공무원 합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래요? 홍패를 받는데 그 길이는 비록 2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받게 되면 100가지는 두루 갖추게 되니 돈자루랑 다름없는 것이라고 한대요. 진사가 나이 30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니니 이른 높은 음간이 될 수 있대요. 음간도 밑에 보시면 뭐예요? 벼슬 종류예요. 근데 시험 안 보고 들어가는 벼슬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낙하산 인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래요? 게다가 남인에게 잘만 보이면 큰 걸 수령자료는 따놓은 당상이니 깃바퀴가 어떻게 된대요? 자, 양반의 겉모습 보여주네요. 깃바퀴가 일산 덕분에, 일산은 양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안 쐬니까 어떻게 해요? 깃바퀴가 귀가 하얘진대요. 여러분, 농부들은 얼굴들이 좀 까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해를 많이 쓰니까요. 근데 양반들은 양산 쓰니까 귀가 하얘지고요. 얼굴이 하얘진다는 소리죠. 종놈들이 예이 하는 소리에 먹지 않아도 절로 배가 부르고요. 방 안에는 어여쁜 기생 데려다 앉혀놓고 뜰에는 하극일러 날게 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시골에서 가난한 성대로 살더라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소를요.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 불러다가 자기 밭 먼저 갈게 해요. 이거는 거의 나쁜 짓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어떤 놈이 양말을 없이내고 말을 듣지 않는 데는 그 놈의 코에다가 양잿물 있잖아요. 잿물을 들이붓고 상투 꼬투리를 잡아 휘휘 돌리고 수염을 잡아 뽑는 데들어 가면 원망할 수 없대요. 거의 이거는 갑질의 끝이네요. 그쵸? 그러면서 새로 고쳐 쓴 증서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거의 반쯤 되었을 때 부자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귀로 꽉 막고 혀를 널널널널 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그만하시오. 양반이라는 것이 참 맹랑하기도 하고 나는 님들은 지금 날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요. 한마디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단어로 비판을 해버리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17번. 윗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출제위원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읽기에.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떤 유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용을 이해하는지 안 이해하는지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17번 1번. 산업공산 쪽에서 양반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비사자가 제일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아는 거 찾아야 되니까요. 2번. 당시에는 신분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던. 네, 그 자리를 샀다고 얘기했죠. 맞죠. 부자에도 신분이 낮으면 천한대접 받았다. 네, 여기 천한대접 받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죠. 4번. 관청에서 양반에게 무료로 곡식을 나눠주었다.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료라는 게 아니죠. 자, 18번. 양반의 모습 아까 가 나왔죠? 가 여기 보이시죠? 뭐예요? 무능함. 어렵지 않으시죠? 19번. 기억내는 디글레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양반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새로 고쳐 쓴 증서가 거의 갑질의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으니까 답이 4번이죠. 잘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뭐예요? 어렵다고 느껴졌는지 거기 뭐죠? 기본적인 개념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온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뒤에 비문학 부분은 다음 3편에서 계속 연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